현장 가보니까 없어. 법원에서 물었어요. 선관위에다가.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증거 보존해야 될 거. 없대. 6월 9일 날 폐기 처분했대. 6월 9일 날.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선관위 내일 빠르면 내일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그 투표 함의 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폐기했는 거 또 거짓말입니다. 이거 두고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파장입니다. 이거 선관위는 6월 9일에 폐기했다고 이제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현재 이미 제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빙산일각이라 그랬죠, 제가? 두고 보십시오. 이제 더 많은 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지. 자, 반장 선거 시작한다. 선생님, 저 투표용지 못 받았는데요. 자, 투표 끝. 민주가 제일 많은 표를 받아서 반장이고 국회는 2등이라 부반장이다. 아니 선생님, 저 투표용지 못 받았다고요. 이건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잖아요. 다시 해요. 민재야, 혹시 네가 좋아하는 국회가 반장이 안 돼서 그러니? 아니 뭔 소리야. 국회가 반장이 되든 민주가 반장이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대충 넘어가자. 그냥 투표용지 조금 부족했던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대선거를 하니? 선생님,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예요.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이뤄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는 없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잃어버린 제 한 표의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민재야, 너 혹시 그거 있지? 네, 시청자 여러분. 만화를 통해서 보지만 되게 쉽게 잘 되어 있죠? 그게 바로 AI 또는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지 않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부정선거냐? 투표용지가 부족했죠? 원래 그 선관위가 3번 거짓말했어요. 첫 번째는 17개 지역의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두 번째 거짓말은 그 다음 단계 들키니까 50개 선거구가 투표소가 용지가 부족했다. 그 다음에 91개가 부족해졌다. 지금 160개가 부족했어요. 이 말은 뭐냐? 선관위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죠? 선관위는요, 범죄자 집단이자 바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선관위, 아마 이 방송 보면 기급할 건데, 오늘 7개 선관위에 대해서 검찰, 경찰 합동해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까 오후 무렵에 과천에 있는 중앙 선관위에도 들이닥쳤어요. 압수수색 이제 자료를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어제죠. 어제 뉴스에 전해드리기를 법원에다가 특정 정당에서 법원에다가 여기 잠실 7동에 그 투표소에 문제가 된 그 투표함을 그대로 보존해달라 해서 증거 보존 신청을 했고, 그리고 법원에서 오케이 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없어. 법원에서 물었어요. 선관위에다가. 야, 이거 어떻게 했냐? 증거 보존해야 될 거. 없대. 6월 9일 날 폐기 처분했대.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없앴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선관위 내일 빠르면 내일 제가 폭로하겠습니다. 그 투표 함의 저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폐기했는 거 또 거짓말입니다. 이거 두고 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파장입니다. 이거 선관위는 6월 9일에 폐기했다고 했는데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현재 이미 제보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혹시나 이 방송 보면서도 또 제보 주십시오. 정부 두고 보십시오. 이제 빙산일각이라 그랬죠, 제가? 이번에 왜냐면 경찰이 수사 들어갔잖아요. 경찰이 수사 들어가면은 선관위 직원이 불안하죠.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폭로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두고 보십시오. 이제 더 많은 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아왔는지. 선거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의혹 제기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선관위 직원이 167명 휴가를 가버려. 아니 바쁜 선거철이 막상 닥치는데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 간 중에 일부는 중국으로 가거나 특정 나라에 가서 그 조작에 나설 수도 있다. 이건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 의혹입니다. 저는 언론사 기자로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안 돼. 이거 방송 보시면 선관위 직원들, 야, 내 제자들도 많잖아. 너희들 내 수업 들었지? 양심선언 해. 지금 왜냐하면 선관위의 윗대가리들 100명 정도 전부 감옥 간다.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계고 출신이야. 잘 알아. 제가 노태학 선관위 사람 좋아. 대법관 겸 선관위원장 아닙니까? 노태학 선관위원장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태학은 어쩔 수 없이 사형돼야 됩니다. 노태학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허철은 사무총장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김용빈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 역시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있고 국가적 문제가 있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리고 노태악은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시 근무자가 아니에요. 원래 상시적으로 책임은 사무총장이고요. 노태악은 대법관의 겸직하잖아요. 그냥 명예직 비슷해요. 선관위원장은.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때 하야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 저지른 게 아니에요. 3.15 부정선거는 바로 이기붕이가 부통령인데 이기붕이가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기붕이가 권력 계승하기 위해서는 연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예요. 이기붕이가. 하지만 4.19 혁명 과정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죽거나 다쳐서 4월 26일 날 4.19가 일어나고 일주일 뒤에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하죠. 왜 하야했는지 아세요? 책임.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노태악 선관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이란 게 있죠. 때로는 아니 노태악을 제가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되게 좋아요. 하지만 노태악은 국가적으로 선관위원장직에 있으면 그 왕관을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고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사기친 거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한두 명을 사기쳐도 감옥 가는데 4,400만 유권자를 사기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떤 분은 약속이 있어. 약속에 불구하고도 나는 투표권 행사해야지. 할머니께서는 휠체어 타고 또는 이렇게라도 투표 행사하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해봐요. 내 소중한 이 투표권 행사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5,200만 유권자들의 심리와 이걸 다 생산한다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요, 선관위 빨리 제가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빨리 그 양심 선언하시고 빨리 다 저거 하세요. 여전히 제가 결정적인 증거 가져오면 10억 준다는 것도 유효해요. 이번 기회는 당신들의 선관위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여하튼 저는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고 선관위에서 아마 이것도 방송 또 내일 다른 뉴스에 나오겠다. 금방 제가 했는 말이. 선관위가 6월 9일 날 폐기했다 그랬죠? 투표 관련된 거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또 많은 언론사들이 저희 방송을 또 모니터하고 있으니까 보도해도 좋아요. 폭로할 겁니다. 이미요, 전환기를 하나를 위에 가한다고 해서 폭로 안 될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공유가 됐어요. 다만 방송을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재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많은 언론사들 있는 데서 그거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할게요. 아무튼 선관위가 지금도 계속 발뺌하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계속 발뺌할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지금 없죠. 대리를 통해서 사고나 들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조용해지 기대하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하야를 선언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지만 절대 안 하겠죠? 절대 안 하겠죠? 네, 안 하니까 결국은 강제로 끌어내려질 겁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 당신이 찍은 투표가 도둑 맞았다니까요? 가짜였다니까요? 지금 이제 부정선언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조작이라니까요? 사전투표를 전부 다 이미 컴퓨터에 세팅이 돼 있었어. 투표용지 왜 부족했는지 아세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당신들은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승만 대통령 책임지고 하야했듯이 국민들을 4,400만 유권자를 사기친 이 선관위는 노태악 사태로 끝날 것 같아요? 허철은 사무총장 사태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 5천만을 대상으로 사기친 도둑질한 범죄자 집단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될 수 있죠? 그걸 방관인이 누구예요? 사전투표 없애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무기련이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거기에 동전이 누구죠? 국민의힘입니다.
맞잖아요. 제가 부정성 이야기할 때마다 국힘 의원들은 제가 국회에 몇 번 갔을 때 전화기 쌤 딴 거는 말해도 좋은데 부정성을 말하지 말해. 전부 다 범죄자 동조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래 지난길 말 듣지. 제가 작년 6.3 대선 앞두고 얼마나 제가 울면서 호소했습니까?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만이라 찍자고. 그것만이라 했으면 이만큼 안 왔어요. 어? 투표관리단 도장 찍게 그 공직선거법 158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도장 안 찍잖아요. 에? 자기들 규칙 만들어버렸어요. 안 찍어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덮다가 결국은 감당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 내 말 듣고, 그 당시에는 김용빈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게 찾아가서 외쳤을 때, 제발 투표 관리관 도장 찍자. 봉인지, 제발 파쇄형 봉인지로 해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거라도 들어줬으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너 이제 못 살아나. 이제는 너희들은 재난길에 울면서 호소했잖아. 하늘이 들었어. 하늘이 들었다고.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너희들은 죄값을 치러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범죄자에 대해서 당연히 응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신 책임이야. 여하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청년 여러분 무조건 올림픽 공원으로 오십시오. 와가지고 여기 동참하십시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범죄자 선관위를 옹호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뭐 두서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합니다. 이게 전환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요 엘리트 정치인에 대한 심판이 따라야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부정성은 말하지 마라 했는 게 누굽니까? 부정성은 말하지 마라 음모론자를 했는 인간들 전부 다 책임져야죠. 그게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그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게 이준석 아닙니까? 그게 이재명이잖아요. 오늘 아침도 거짓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요 지금 여기 있는 봤죠? 너무나 평화롭게 오직 구원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동아지에 이거 들고 외치는데 전부 다 뭐 이상한 집단이라고 폭력 집단처럼 이재명이 또 사기치잖아요. 이재명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친 거예요. 아니 이재명 지금 유럽에서 지금 들고 있잖아. 니 지금 너 뭐 잘났어? 이재명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들어오더라도 이재명이요 끝납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거든요. 이재명이 지금 아마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거는요 국민들을 속인 대가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도 속여 있잖아. 아무튼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할 게 많은데요. 시간은 많이 갔네요. 단장님 이제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세요. 제가 너무 길게 이야기했어요.